자,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 3회 문제 보도록 하죠. 우리 4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41번 보면 용량이 1kVA 3200V 단상 변압기 단권 변압기 결선에서 자 3000에 3200V 승합기로 사용했을 때 부하 용량을 물어봤는데 우리 단권 변압기에다 좀 밑줄을 그시고요. 단권 변압기 나오면 우리 이 단권 변압기는 대부분 이제 승합용 변압기라고 그랬죠. 승합용. 그래서 우리 공식에 들어가면 부하 용량분의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용량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자기 용량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변압기 용량, 등가 용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H분의 VH-VL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VH라고 한다면 이제 승합 후의 전압이 되겠고요. 높은 전압, 하이 볼테이지. VL은 로 볼테이지로서 낮은 전압, 승합 전의 전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여기 둘 중에 큰 놈은 누구였어요? 부하 용량이 크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 용량이 아들 용량보다는 크다. 아버지가 돈이 많을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기 용량이 1이잖아요. 부하 용량이 얼마예요? 그러면 1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건데 자, 부하 용량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곱했을 때 VH-VL분의 VH에다가 자기 용량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용량은 부하 용량, 자기 용량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부하 용량을 물어봤으면 주어진 값은 자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누가 자기 용량이고 부하 용량인지 고민할 건덕지가 없더란 얘기야. 자, 높은 전압은 얼마예요? 그러면 3200이 되겠고요. 낮은 전압이 3000. 높은 전압 3200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용량이 1이죠. 그래서 이거 16kV 나옵니다. 16kV. 전압은 200V 승합됐지만 용량은 16배가 커진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들어갈 건데 42번 문제에는 동기 전동기에서 동기와트로 표시되는 거.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그 유도기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동기기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동기기에서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공식이 뭐예요? 도크 공식 0.975 NS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P라는 놈을 갖다 우리 동기와트라고 하는데 P는 어떻게 됩니까? 1.026에다가 NS의 토크 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0.975 P를 이렇게 구하면 1.01 나와요. 0.975 분의 T 곱하기 NS 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1을 0.97로 나누면 1.016이니까. 그럼 요거는 상수고 동기속도도 변하지 않는 한번 정해지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한 게 동기속도니까. 그래서 결론은 P라는 놈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토크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P를 갖다 우리는 와트는 와트인데 동기속도에 대한 와트값에서 동기와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동기와트는 누구와 같냐 그러면 토크와 같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는 슬립이 0보다 작은 경우 밑줄 그시고요. 틀린 걸 물어봤는데 우리 슬립의 범위는 뭐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전동기가 있겠죠. 전동기 슬립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또 하나 특징을 얘기한다 그러면 전동기는 단독 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단독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그런 얘는 항상 전원을 인가해줘야만 회전할 수 있는 게 전동기이기 때문에 우리 입력의 전원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0보다 작은 범위. 그래서 얘는 우리 발전기이기 때문에 단독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단독 운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 제동기, 역상기가 있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데 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다. 우리 슬립의 크기가 얼마냐? 대표적으로 역상기 자동기 나왔을 1.97이 있어요. 1.97. 그 다음에 역방향에 의한 회전자기를 물어보면 E-S라는 놈도 답이 있다. 하나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삼상 우리 서버 모터가 있죠. 서버 모터.
서브모터. 서버 전동기인데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외우세요. 그냥 요거 하나 0.2보다 크고 0.8보다 작다라는 거 가끔 출제가 됩니다. 아주 가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틀린 걸 물어봤는데 얘는 발전기잖아요. 근데 전동기, 유도전동기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이 3번이 틀렸고 단독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단독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또 두 개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동기는 단독운전이 불가능하다. 4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을 보면 일반적인 직류기, 전기자권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은 직류기에 사용되는 권선법, 직류기에 사용되는 권선법 세 가지가 누구예요? 권선법 세 가지라고 했을 때 누구누구 있냐면 고상권, 패로권, 그 다음에 마지막 2층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고페이, 일명 고필인데 2층권은 이제 다시 쪼개게 되면 증권과 파권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중권은 병렬권, 파권은 직렬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상권, 계로권은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기기에서는 누굴 쓰죠? 동기기의 권선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단절권하고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 바로 분포권이 되는 거죠. 전절권과 집중권이라는 놈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어서 45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고상권, 패로권, 2층권, 그 다음에 중권, 파권, 단절권, 분포권 이런 건 다 사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45번 문제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변화시켜 속도를 제하는 경우에 최대 토크를 물어봤는데 아까 2회 때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2차 저항을 증가시켰을 때 기동 토크가 어떻게 될 거냐. 기동 토크는 증가한다.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최대 토크를 나온 거죠. 그래서 슬립과 2차 저항은 비례관계. 그때 최대 토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 뭐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답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 비례추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2차 저항이 커지면 슬립도 커지는 거. 네, 이때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기동 토크를 물어봤는지 최대 토크를 물어봤는지 구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이에요? 항상 일정하다 해서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46번 문제. 46번 문제는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에 가장 적합한 계정인데 우리 실제 발전기 변압기, 층간 단락 등 내부 고장 검출용에 사용되는 계정기가 바로 차동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발전기 변압기 뭐 내부 정보, 차동, 비율 차동, 그 다음에 뭐 부울주 계정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층간에 치읓자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따면 돼요. 그래서 차동의 치읓 이렇게 해도 정답은 2번밖에 없죠. 예, 쉽게 얘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7번 보도록 합시다. 47번 문제는 4극 60Hz 삼상 유도기가 175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원 B상과 C상을 바꿨대요. 자,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B상과 C상을 바꾸면 뭐예요? 3상 중에서 2상을 맞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류기에 나오는 제동법 중에 뭐가 있냐면 발전제동, 회전제동 말고 역상, 역전제동이 있죠. 회전방이 반대로 들어왔을 때 그때 슬립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역상기, 제동기 여기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슬립의 범위를 43번 문제에서 잡아드렸는데 제동기, 역상기가 나왔을 때 슬립의 크기의 답이 얼마냐? 1.97이 답이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바로 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97 정답 2번이 될 거고요. 공식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원래 공식이 ns분의 ns-n이잖아요.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으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1.97이 나오는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동기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P분의 120F. 극수가 아까 몇 극? 4극에 60Hz. 120 곱하기 60. 여기 1800 나오죠? RPM. 1800분의 얼마예요? 1800 플러스 N. N은 회전자의 속도가 될 거니까 전동기가 회전할 때의 속도 1750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1.97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정답 2번이었고 48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48번은 반작용 전동기 리액션 모터인데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죠. 요거는 우리 전기자 반작용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왜 그러냐면 보기 조건을 보게 되면 뭐 감자, 증자, 교차 좌우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면 그림 하나 기억하자. 우리 십자가였죠? 그래서 왼쪽이 발전기, 오른쪽이 전동기 입장이 되겠고요. 위상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전류축이 기준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위에는 이제 다 감자였고요. 감자,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 아래쪽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증자작용.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뭐라고 돼요? 우리 자화작용.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화작용. 자, 우리가 이걸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 발전기가 나오면 이 지점에서 멈추고요. 전동기가 나오면 이 지점에서 점을 찍어가지고 위상만 따져주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전동기 입장이니까 왼쪽은 아니고 오른쪽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점을 찍은 상태에서 위상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으니까 앞설 때는 같은 방향의 감자, 뒤질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서 증자 또는 자화작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옳은 걸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1번을 먼저 볼게요. 1번. 1번이 답이란 얘기입니다. 뒤진 전류가 흐르면 증자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전동기 위치에서 뒤진 전류니까 반대로 가야 되겠죠? 방향이 반대. 회전 방향이 반대. 뒤지는 쪽이니까. 그래서 증자 또는 자화작용. 답 1번이란 얘기입니다. 앞설 때는 감자인데 앞설면은 증자라고 2번에 증자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고요. 뒤지면 증자인데 감자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교차는 이제 동이상일 때 얘기하는 거죠. 동이상, 동상일 때 교차 자화작용, 횡축 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49번 문제. 2차 효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4극의 7.5kW 출력값이 되겠네요. 출력이 7.5kW입니다. P0가 7.5. 네, 단위를 좀 잘 봐야 되겠고요. 200V 60Hz 삼성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부하의 2차 입력이 7950W, 와트를 주고 있죠. 그때 2차 효율을 물어봤어요. 기계손이 줬는데 130W. 자, 우리 2차 효율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타토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4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뭐 있어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P2분의 P0가 되는 거고요. 입력을 줬으면 넣으면 되는데 안 주면 출력 플러스 손실이라고 했던 거고 우리 출력에서 기계손이 주어지면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히 입력을 줬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요거 가지고 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1-S, 또 하나가 NS분의 N, 또 하나가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되겠고 오메가 S를 다른 말로 오메가 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기각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면 되는데 2차 효율은 다시 쓰게 되면 입력이 얼마예요? 입력 조건이 7950 잡아주시면 되겠고 출력은 7.5kW라고 했는데 와트로 환산해야 되니까 7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 더하기 기계손 줬으니까 더해줍니다. 130.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잡아주면 요거 96% 나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누굴 구할 거냐면 50번 문제 한번 볼까요? 50번 문제. 5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은 지금 보시게 되면 과전압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반도체 소자 물어봤는데 우리 전압이 높은 쪽에서 항상 낮은 쪽으로 이제 도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트라이액이라는 놈은 전격 전류 이하의 전류에 있어서 과전압에 의해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쌍방향 3단자라고 했던 건데 2번 트라이액 잡아주시면 돼요. 트라이 옆에다가 이것도 좀 기억을 하세요. 쌍방향 3단자 물어본 적이 있죠? 쌍방향 3단자는 누굽니까? 트라이액 대표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번 들어가 볼 건데 51번 문제는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직렬로 연기를 사용할 경우 얻는 효과. 우리 다이오드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이오드를 보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일단 다이오드를 이렇게 우리가 그리거든요. 근데 까맣게 칠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리는데
정유작용을 하는 거죠, 다이오드가. 다이오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전압이 예를 들어 이제 과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과전압이 좀 이따 터질라고 그래. 3, 2, 1 땡 해가지고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갖다가 하나 직렬로 더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 분배가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직렬 연결하게 되면, 다이오드를 갖다 직렬 연결하게 되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되더라. 두 번째는 이제 다이오드가 또 하나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 이제 전류가 흘러갑니다. I라는 놈이. 근데 과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과전류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보호하려면. 그렇죠. 병렬로 하나 더 연결하면 되겠죠. 전류 분배가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병렬 연결하게 되면 뭐로부터 보호가 되더라는 거예요. 과전류로부터 보호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렬이라고 했으니까는 그때의 효과는 뭐예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 정답 2번이 되겠죠?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되더라. 2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번 문제 여기도 한번 풀어볼 건데, 주파수가 일정한 삼상유도 전동기의 전원 전압이 80%로 감소했을 때 토크 변화를 물어봤어요. 회전수는 일정하다고 그랬고, 우리 삼상유도 전동기 나오면 무조건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면 되는데, 전압이 지금 80%로 감소했으니까 0.8이라고 잡아주면 되고요. 제곱에 비례니까 제곱 잡아주면 되고, 0.64가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때리게 되면 몇 프로 감소? 64% 감소.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정답 1번이 되겠죠? 64% 감소.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 풀어볼 건데, 우리 칠판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53번 문제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V 10kW 1000rpm 분권 전동기 밑줄 그셔야 되겠네. 부하 전류가 102A와 정격 속도로 운전하고 있고요. 전기자에 직렬로 저항 하나를 접속한 거예요. 0.3Ω짜리를 하나 더 직렬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전과 동일한 토크로 운전하려면 몇 rpm으로 회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전기자 및 분권 계좌 회로의 저항은 각각 0.05ohm과 50ohm입니다. 라고 주고 있죠. 그럼 일단 뭐 볼 건 없어요. 뭐 분권 전동기 공식을 써야 되겠죠. 일단 V- IARA, K-파이-N 항상 회전수가 나오면 얘를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옆에다가 발전기는 플러스, 전동기는 마이너스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집어넣어 볼까요? V가 100이죠. 마이너스 IA 값을 갖다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분권 전동기 I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류가 나눠졌으니까 I-IF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발전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V분의 P 마이너스 RF분의 V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은 부하 전류를 줬으니까 얘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102 빼기 계좌 전류는 안 줬고 계좌 저항을 줬으니까 요거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럼 RF는 얼마냐면 계좌 저항이 50ohm을 주고 있죠. 50분의 V니까 단자 전압 100. 그럼 요거는 2A, 2가 나오겠지. 2A. 그럼 102에서 1을 빼면 100A가 남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100을 넣어주시고, RA는 얼마냐면 전기자 저항이 0.05죠. 0.05. 그럼 이건 5니까 빼면 95가 나오죠. 이거 K 파이에다가 회전수가 처음에 얼마냐면 1000이에요. 1000.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저항을 하나 더 직렬로 연결했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변하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V-IA에 RA 플러스 RS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항 하나가 추가된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K 파이에
회전수 n 다시 요걸 물어본 거니까 자 V는 100이죠? 마이너스 IA는 똑같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만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저항은 0.05에 플러스 0.4가 되는 거죠. 거기 직렬로 전기자 0.4ohm을 접속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 얘를 계산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요게 55V 나와요. 55V. 이때 이제 K파이의 N-라고 잡아주면 되죠. 요거는 이제 약분이 될 거고요. 우리 그 비례식 써가지고 N-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는 요렇게 그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95분의 55 곱하기 얼마예요? 1000인가요? 예, 요거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지금 보면 기전력이 마찬가지로 95에서 55니까 감소가 된 거죠? 그럼 기전력이 감소하니까 회전수도 감소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약 580 RPM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54번 문제는 유도전동기 1차 전압 변화에 의한 속도 제어에서 SC를 사용하여 변화시키는 거. 우리 여기 이제 그 뭐냐면 그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에 그 전압 제어가 있었죠. 전압 제어. 그 전압 제어에서 보면 SCR의 그 위상각을 이용해 속도 제어한다 해서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는 우리 2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와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우리 앞에서도 무지하게 정리를 했던 거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조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용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상 따라오는 게 누구야? 출력. 그 다음에 동기기에 또 하나 따라오는 게 대표적으로 회전수가 들어갑니다. 조건은 누구누구 있는 거예요? 5가지. 키위주 곱하가 있겠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더라.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발생한다. 우리 무효순환 전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됐어요? 무효 횡류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요거 우리 크기가 같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원천이 바로 여자 전류죠. 그 여자 전류의 변화 때문에 기전력의 크기 차가 발생되고 순환전류가 흐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순환전류는 얼마야? EZS분의 2라고 했던 거죠. 그때 E는 이제 기전력의 차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키위주 곱하에서 위상이 같아야 되더라. 같지 않으면 유효순환전류가 흐르는 거죠.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 횡류. 또 뭐라고 돼요, 이걸? 동기화 전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순환 전류는 뭐 ZS분의 2 사인 2분의 델타. 그리고 두 가지 전력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수수 전력하고 동기화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전력,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P는 EZS분의 2의 제곱에 사인 델타. 킬로와트로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3승이고요. 동기화력이라는 것은 앞대가리는 똑같아. EZS분의 2의 제곱에 코사인 델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동기화력은 코사인 델타에 비례하고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면 동기화력은 작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였어요? 키위주.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같지 않으면 우리 난조가 발생될 것이고 방지법은 뭘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제동건선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제동건선 설치 효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4가지. 첫 번째 난조 방지, 두 번째 기동 토크 발생,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평행 부하 시 전압 전류의 파열 개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송전선 단락 시에 속도 이상 상승 방지 이런 정도.
그 송전선 단락시 이상전압 방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던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파형이 같아야 되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상회전 방향의 일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55번은 지금 보시게 되면 동기화 전류가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발생한 거예요? 위상차가 발생한 거죠, 위상차.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6번 갈게요. 변압기 권수비가 A는 6600-220줬고요. 철심해단 면적이 0.02제곱미터. 단위가 이제 메타 제곱으로 주고 있죠. 자속 밀도가 1.2 웨버/퍼 메타의 제곱일 때 1차 유기기 전력을 물어봤어요. 주파수 60. 자, 1차 유기기 전력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원은 4.44 변압기기 전력. FN1의 파인데 파이 대신에 항상 뭐야? BS. 자, 그러면 4.44에다가 주파수가 얼마 줬냐면 60Hz 줬고요. 문제는 1차 권수인데 1차 권수가 누구냐면 그 권수비에 보면 A는 해가지고 6600대 얼마 줬어요? 220 줬나요? 예. 이게 이제 전압비는 아니고요. 권수비니까 요게 1차고 요게 2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600을 잡아주면 됩니다. 항상 앞에 게 1차, 뒤에 게 2차니까. 그 다음에 BS가 얼마야? B가 자속밀도 1.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 면적이니까 0.02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면 값이 42,198V 하고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되겠죠? 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해결해 봤고요. 그 다음에 5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전압 물어봤는데 우리 그 전압 강화율 쪽에 보면 임피던스 강화율이 있죠. %Z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식이 몇 가지 있어요. V1N분의 I1N에다가 Z1 곱하기 100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V1N분의 V1S 곱하기 100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V1S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부르죠. 정의가 뭐야? 1차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변압기 내의 우리 전압 강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임피던스라는 놈이 이제 변압기 내부에 존재하는 놈인데 전류를 인가하면 그 내부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압 강화, 손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때 전압이 임피던스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냐면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 전압 강화, 정답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공식을 쓰게 되면 루트에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쓸 수가 있겠죠. 이때 P는 이제 저항 강화율, Q는 리액턴스 강화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단락 전류 IS분의 전격 전류 IN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피던스 강화율에 대한 공식 4가지 잡아드렸고요. 그다음에 58번 가도록 합시다. 용량이 5kW 줬고요. 3300에 220. 변압기에 전보화를 걸어줬을 때 역률 100%에서 효율이 96.2%이다. 변압기에 입력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효율 공식은 뭐 간단히 쓰면 돼요.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니까. 자, 써놓은 다음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 물어보고 있냐면 입력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입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효율분의 출력 아닙니까? 효율분의 출력. 자, 그럼 효율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96.2%로 했잖아요. 역률 100%는 1이니까, 그죠? 그래서 96.2%니까 0.96이 되겠죠? 100으로 나눈 값, 그죠? 출력은 5kW니까 그냥 5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5.2kW 나오네요. 또 킬로와트로 물어봤네요.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거기 주어진 나머지 것들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니까 효율 공식만 따져주면 되겠죠. 다음 59번 문제 갑시다.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그 정답으로 갈게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좀 답으로 보시고 1번이 왜 틀렸냐면 고정자 회전자 권선 그 기자력이 동이상이나 뭐 역이상일 때는 토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크가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번 문제의 마지막 문제 볼 건데 효율이 80%, 출력이 10kW, 고정손이 1300, 그 다음에 가변선을 물어봤는데 우리 손실의 전체 손실을 한번 따져볼까요? 손실은 두 가지죠. 뭐 철손, 동손. 좀 크게 가면, 넓게 가면 우리 고정손하고 누가 있어요? 변하는 손실, 가변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물어본 거는 가변손을 물어봤고 고정손은 줬어요. 그러면 가변손을 구해야 되니까 가변손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넘겨서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손실을 구해가지고서 고정손을 빼주면 되겠어요. 전체 손실은 얼마인지 모르고 고정손은 얼마 줬냐면 1300이래요. 자, 전체 손실을 구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전체 손실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 보게 되면 그 효율과 출력이 있는데 자, 써볼게요. 효율이 80%니까 0.8이고요. 출력이 얼마냐면 10kW인데 와트로 바꿔야 되죠. 지금 와트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이 되겠죠. 만. 자, 그러면 손실을 구할 수가 있는데 효율 공식 한번 써볼게요. 효율은 뭐야? 입력에 대한 항상 출력의 비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손실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전체 손실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입력에다가 출력을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뺀 나머지가 가변손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입력은 모르지만 출력은 만이잖아요. 그럼 입력만 구하면 돼요. 자리를 바꿔요. 그럼 입력은 효율분의 출력이죠. 효율이 얼마냐면 0.8. 그리고 출력이 만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실제로 12,500 나와요. 12,500. 그래서 자, 12,500에서 입력에서 출력 만을 빼면 2,500이 남죠. 이게 이제 전체 손실 와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손실 2,500에서 1,400 고정손을 빼면 1,200W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변하는 가변 손실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값 구한 게 1200 답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변선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지금 한 문제밖에 없어요. 1200 다 외워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2009년도 기사 1회, 2회, 3회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008년도 1회부터 해서 같이 또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